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읽어주는 오우석 주인과 왕정 사장 모시고 오늘도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이 보통은 배당락이 일어나고 나면 거의 뭐 장이 좋을 때는 뭐 보합 또는 플러스까지 만들면서 이제 끝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거의 이렇게 배당락 있고 나서 더 빠져서 끝나는 경우는 제 기억에도 꽤 오랜만이에요. 그게 뭐 한 20년 동안 이런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어제 오준님 그 배당락이 계산으로는 한 1.5%로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어제 우리 지수가 2.24%로 끝났어요. 네, 낮았습니다. 네, 코스닥은 사실 배당 수익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배당락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어제 코스닥도 1.68% 네, 이렇게 빠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젯밤 미국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걸 우리 시장이 기가 막히게 알고 또 선행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전일 코스피가 2.24%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1.68%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는 전일 배당락과 미국 나스닥 지수 하락을 영향을 받으면서 2% 넘게 급락을 했고요. 두 달 만에 2,300포인트 선 밑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300포인트 선 밑으로 내려간 건 10월 31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라고 하고요. 이날 현금 배당락 지수는 전날 대비 1.56% 하락한 2,296포인트 정도로 추정이 됐었는데 네, 현금 배당락 지수는 이론적인 지표로 이날 지수가 실제로 1.56%가 하락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수 하락이 없는 보합임을 의미를 하는데 전일에 0.68% 정도 추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로는 한 40포인트 그죠? 네. 네. 정도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2300이 깨졌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뭐 한 40포인트 정도 배당락을 더해주면 2320 정도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어제 섹터별로는 어디가 많이 빠진 거예요? 어제 배당률이 높은 이제 은행이나 뭐 건설 이쪽 필수 소비재 쪽도 좀 하락을 했는데 은행이 좀 특히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은행 업종이 마이너스 5.8%.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그 정도 되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5.8% 정도 빠진 거는 거의 배당 효과인 것 같고 두 번째로 많이 빠진 게 이제 방송통신인데 통신주도 전형적으로 이제 고배당 주식이니까 SK텔레콤이라든지 LG유플러스, KT 모두 이제 4.5% 정도 이상의 배당이 나오다 보니까 4.2 정도니까 딱 배당만큼 빠진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도 3.2% 빠지고 자동차도 3% 빠졌는데 현대차나 이런 쪽도 보면 배당 수익률이 그죠? 예. 딱 3% 정도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배당만 지금 빠졌다고 보면 되고 반도체가 조금 아쉽네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이 실제로는 분기 배당을 하니까 그죠? 예.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빠져봐야 한 0.56% 정도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어제 좀 추가적으로 더 빠졌던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보험 1.5 뭐 배당만큼 빠진 것 같고요. 건설도 2.4% 예, 거의 배당만큼 빠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역시나 뭐 미국 시장 분위기가 지금 IT가 안 좋다 보니까 예, 반도체 이쪽이 좀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2차전지 이런 쪽은 뭘로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정보기술 2.6% 2차전지는 에너지 화학 쪽에 많이 들어가죠?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IT에 들어가 있습니다. IT에 들어가군요. 그래서 그런지 정보기술이 2.64% 빠지고 에너지화학도 3.35% 정도 빠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약간 배당보다 더 빠지는 좀 아쉬운 0.6% 정도, 0.68% 추가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틀 동안 개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대주주 양대세를 피하기 위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배당락이 이루어졌으니까 다시 살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개인이 코스피에서 1조 원가량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5,900억 가량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3천억, 기관은 8천억 그렇게 매도를 했네요 보니까. 어제 특징적인 거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미국 시장도 이제 전기차가 안 좋았으니까 전기차 섹터가 안 좋고 리오프닝 쪽에 대한 기대감은 이틀 연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리오프닝 섹터 뭐 항공이나 카지노, 레저 이쪽 다 강했는데 롯데관광개발 5%대, GKL이 2.4%대 상승했습니다. 롯데관광 쪽 코멘트 보면은 지난 6월 2년여 만에 제주의 해외 직항 노선 운항이 재개가 됐었고요.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최근 주가 상승세의 주요 요인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동사는 카지노 VIP 고객 유치를 위해 단독 전세기도 띄운 바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일본으로 1회, 홍콩으로 7회 운항을 했고 연말까지 일본 1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지난달에는 드림타워 카지노 이용객 수가 개장 이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기대감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이는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3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은 3년 8개월 만에 크루즈 특별 전세선 여행 상품을 출시를 했다고 하고요. 동사는 2010년 9월 국내 최초로 크루즈 전세선을 운영한 이후 코로나 이전까지 42회 운항에 45,400여 명의 모객을 성공하는 등 크루즈 업계 국내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크루즈도 해요? 네. 몰랐네. 그래요. 드림타워라는 게 이게 롯데관광개발에서 만든 제주도 카지노인가요? 이게? 네. 이용객 수가 개장 이후 처음으로 10,000명을 돌파했다. 어제 아무튼 그 저녁에 여의도에서 길 물어보는 중국 관광객 때문에 벌써 이렇게 돌아왔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네요 보니까. 어제 카지노 뭐 파라다이스 GK 있는 쪽도 다 플러스가 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 그 얘기했잖아요. 일본에서는 중국발 여객기에서 내리는 사람들 다 전수 검사하겠다. 그러면 뭐 굳이 뭐 일본보다 한국 가지 뭐 이런 반사 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그 LCC도 다 좋았네요. 네, 어제 제주항공 4%, 진에어가 약 2%대 상승을 했는데,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 급증 속에 방역을 위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중국발 여행기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여러 국가들이 이들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등 경계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뭐 인도나 일본, 이탈리아 일부 지역이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미국도 새로운 입국 방역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접은 중국은 내달 8일부터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해제하고 자국민들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에 중국인들은 중국의 여행 사이트 트립닷컴에서 외국행 항공편과 해외 호텔 검색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기도 했다라고 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에 대한, 예전에는 너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좀 높았다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이제 굉장히 이제 안전에 대한 규제나 이런 규칙들이 많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중국발 또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또 전수 조사해야 되냐 뭐 좀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너무 이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 있듯이 아예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려면 아예 장을 안 담그잖아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 빠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올해 내내 이제 뭐 방송 나가서도 우리가 뭐 많이 빠진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부터 뭐 삼성전자 같은 뭐 소위 말하는 초우량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빠져서 무서워서 그렇지 밸류에이션을 보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단지 하나 캐파 확장을 그동안에 2년 동안 많이 했고, 그리고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예,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경계 좀 목소리를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하여튼 좀 급락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네.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테슬라 주가랑도 많이 연동이 되게 되는데 전일 LG 엔솔이 4.5%, LNF가 7%대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 생산 중단 연기 소식과 촬영 가격 인하에 따른 테슬라 이익률 감소가 전망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러한 영향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동반 약세를 보인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테슬라 주식 매도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자동차 수요 감소 우려가 반영되면서 엔솔을 비롯한 셀업체나 양극재, 음극재, 밸류체인 전반 급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도 살펴봤는데 LG 엔솔이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했고요. SDI가 23%, 그리고 에코 프로비엠이 41%, LNF가 약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제 저도 밤에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주가들 이래 쭉 보면서 올 1월 달에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수급의 교란을 줬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1월 27일인가 28일이었잖아요. 네, 그 영향을 줬다면 결국 1년 이제 돼요. 1년. 예, 우리 사주의 1년 보호 예수가 1년이잖아요. 예, 1월 27일. 예,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달 보면 제뉴어리 이펙트 때문에 주가가 또 강하게 반등을 들어가는 모습을 또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 또 이쪽 에너지 섹터 쪽에서 에너지가 아니라요.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반등다운 반등을 또 못 해주면서 좀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가 잠시 되더라고요. 넥슨 게임즈 2.7% 빠졌네요 어제. 근데 넥슨 게임즈랑 넷마블 어제 2%에서 1%대 하락을 했는데 시간으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넥슨 게임즈가 약 8% 상승을 했고요. 넷마블은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일이죠? 네, 어제 이슈 체크해 보면은 넥슨, 넷마블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외자 판호를 받았다는 보도들이 시간으로 나왔고요. 중국 국가신문 출판사는 28일 총 129개 게임을 대상으로 게임 판호를 발급을 했다. 그리고 이번 게임 판호 발급 대상에는 84개의 중국 게임 이외에도 45개의 외산 게임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판호 발급 목록에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넷마블의 제2의 나라,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 아크 및 에픽7, 엠픽셀의 그랑사 등 한국 게임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고요. 중국 당국이 외산 게임을 대상으로 판호를 발급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1년 반 만이라고 합니다. 아니 왕 사장님 이거는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동안에 판호가 잘 안 나왔었잖아요. 네. 잘 안 나오다가 이게 대거 이제 좀 풀어주는 분위기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이제 중국에서 네. 방영이 된다라고 들으면서 약간 그 한한령이 좀 해제되는 분위기인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제가 이따가 자료에서도 이 부분은 있습니다. 자료에 있어요? 네네. 예, 그럼 좀 이따가 네. 살펴보도록 하고. 어제 그렇게 개인들은 사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많이 팔았는데 뭘 샀느냐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기관 외국인 어떤 주식들을 샀나요? 어제 기관이 한국전력 좀 공통됐던 게 기관 외국인 모두 한국전력을 좀 그렇네요.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메인 쪽 보면은 KTNG 그리고 호텔신라 이런 리오프닝에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종목들도 매수를 했고 네이버도 금리가 좀 튀기도 했었지만 170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52주 신고가는 어떤 게 있었죠? 필수 소비재 농심이나 우리도 최근에 신고가에 계속 이름 올리고 있는데 또 어제도 농심은 신고가 기록했고요. 유틸리티 섹터의 서울가스, 삼천리 이런 가스 관련 주들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여기 다우 데이터도 나오지만 아마 다우 데이터는 몇 개월 내내 지금 아마 52주 신고가 할 거예요 보니까. 키움 증권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
52주 신고가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어제는 그 글로벌 증시 동반 부진으로 차시한 매물 출현하면서 상한 지수는 마이너스 0.25% 하락하고요. 흥승테크 지수는 플러스 2.14%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금융, 의약, 바이오 업종 감소세 보였고 자동차, 농업, 교통운수 등 업종이 약세가 보였습니다. 특히는 테슬라 주가 급락 그리고 전기차 판매 부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2차 증시 반영주는 좀 하락하고요. 특히는 시장에서 그 CATO 내년보다 10% 그 2차 증시 10% 정도 인하하겠다는 그거 루머로 그 CATO는 어제는 그냥 마이너스 2.37% 하락했습니다. 한편은 방어 정책 완화 후에 부동산 등 대형 프로젝트 가동 가소화될 기대감으로 화학 철강주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상한가 종목수 기준으로 전일 대비 감소하고 유틸리티, 서비스업 등 업종이 상대적인 강한 모멘텀을 보였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외국인은 39.18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요. 원자재 가격적으로 보시면 어제는 살짝 그 조정 받았습니다. 52주 신고 종목은 2개 종 나오고요. 첫 번째는 농업은 내년이고 두 번째는 시틀리입니다. 시틀리는 어제는 그냥 52주 신고치로 기록했습니다. 지금 지수 보니까 항생 테크 지수는 플러스 2%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 최근 3일간은 그 휴장이니까 네. 네, 어제는 거래 재개하고 그래서 주가는 그냥 휴가 기간 올라가는 부분은 다 반영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이 테크 주식들이 글로벌하게 다 안 좋았는데 어제 우리 시장이 테크가 또 많이 빠져가지고 네. 중국에서도 테크 주식들이 좀 많이 빠졌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반면에 어제 중국 항생 테크 지수는 플러스 2% 상승으로 끝났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월 기준으로도 14.86% 예, 가장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밑에 그 표 2개 정도 재미있는 표는 가져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주요 도시별 하디라오 점당 매출의 증가도 있고요. 네. 하디라오는 그냥 중국 대표 샤브샤브 집이 있고요. 얘는 구내에서도 있고요. 샤브샤브 하는 집이에요. 네, 군내 그 영등포 거기서도 있고 명동 거기서도 있습니다. 예, 중국 샤브샤브는 그 마라탕이고 네, 비슷한 그 거죠. 화거 네, 화거. 호고이라고 합니다. 예, 그거죠. 화거. 네, 맞습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예, 음식인데 네. 이 하이디라오가 넘버 원입니까? 중국에서 거의 넘버원입니다. 근데 점당 매출액 증가율 추이네요. 어떻게 네. 되고 있죠? 이거는 베이징, 종칭, 광저우, 상하이, 항저우 그 대표적인 그 도시이고요. 매출에는 거의 그 받아지고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파란색 선이 북경시인데 네, 북경이 맞습니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네, 왜냐면 베이징은 그 먼저 확산되면서 그래서 빠르게도 피크아웃 되었고요. 네. 네. 빨간색하고 노란색은 뭐예요? 빨간색은 상하이시요. 빨간색이 상해고 네. 노란색이 노란 항저우시요. 항저우예요. 네, 그 알리바바에 있는 그거 도시. 그러면 얘네 이쪽 도시도 이제 올라올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면 그 상하이는 그냥 25일 그때는 거의 다 피크아웃 되니까 네. 아마 이번 주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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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그림 2번은 네, 뭐죠? 그린 이분은 그 시차이라는 그거 버블티 만든 거 업체이고요. 버블티 이거 점당 매출은 또 거의 회복되고 있고 그 상하이시 항저우는 아직도 그거 바다 좀 차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그 베이징, 종칭, 광동은 거의 다 반등 시작했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이게 또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우리 왕차장께서 두 업종을 가지고 오신 게 하나만 보면 날이 추워지니까 따뜻한 거 네. 그냥 호박거 먹고 싶어서 그거를 날씨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디라오랑 그다음에 버블티로 유명한 시차 네, 시차. 예, 시차 점당 매출액이 빠르게 북경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한국 게임 7종 판호 발거, 네. 어떤 겁니까 이게? 이거 어제는 좋게 나온 기사이고요. 이거 거의 외자 판호는 그 2021년 6월 28일 이후에 처음으로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 안에서는 7개 그 한국 게임도 나왔어요. 뭐 이 나오는 게임이 그거 뭐 네와볼 거도 있고 넥슨도 있고
그 여러 회사가 또 있고요. 이거 거의 2014년 원래 그 2014년부터 2012년까지 그 한국은 거의 48개 그 게임 출출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 후에 사드 이슈 때문에 예. 그 하지 2017년 3월 6일에는 거의 봐지 못했어요. 예. 그 작년 그 11월 그때는 컴투스는 좀 봐고 그리고 작년 그 6월 달에는 프로비스 그도 받았어요. 그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그 컴투스 게임이 6년 전 출시하는 게임이고 네. 그리고 프로비스 그 모바일 게임이 거의 3년 전 출시하는 게임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번에 판단 나오는 그 한국 게임 넷마블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2020년 후반 계속 나오는 게임입니다. 네.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서머너즈의 천공의 아레나 이런 거는 한 5년 지난 약간 이제 한물 가는 뭐 한물 같다고 하면 좀 싫어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오래된 게임을 판호를 줬다면 이번에는 신작 게임에 대해서도 네, 기대감이 네, 좀 네. 있습니다. 그리고 7종이나 판호를 줬다는 거는 확실하게 이 한알령이 네. 조금 제거되는 네. 그런 느낌을 주네요. 맞습니다. 과거는 거의 1년 연간 하나씩 나오는 추세고요. 네. 근데 이번에 그냥 7개 다 나왔습니다. 네. 이거 좋게 나올 수 있고요. 네. 항상 제가 최근에도 늘 말씀드리는 게 늘 기회는 항상 모든 지나간 기회를 보시면요. 다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2020년 코로나 때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뭐 미국의 실업률이 14%가 넘어가는 그런 경제적 충격 속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저 같은 사람들도 이 전자상거래 이런 거 안 하다가 저도 쿠팡 가입해가지고 막 쿠팡으로 주문하면서 그쪽에 대한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기업은 엄청난 멀티플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이렇게 꼼꼼하게 지금 챙기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민함 시간에서 중국 시장 또 한국 시장 체크를 해봤고요. 내일은 휴장이니까 쉬고 새해 또 두 분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민함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